자, 가봅시다. 오늘 하는 질문 수능 특강 5강이 쉬워요. 조금 많이 쉬워요. 3, 4강에 비해서 눈에 띌 정도로 확 쉽고, 반면에 다음 시간에 하는 6강은 소재가 조금 어려워. 많이 어려워. 그 다음에 7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빼고는 다음 주는 계속 조금 지문들이 어려울 예정. 그 다음에 이제 보자. 그럼 7강까지 마무리가 되고 일단 공지된 범위가 13강까지니까 13강까지 갔다가 뒤에 14강이 있잖아요. 그거는 범위가 추가될 수 있어서 작년에 하나 정도 지문이 추가됐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니까 저거는 특별히 학교에서 얘기 없으면 안 하는 걸로. 그래서 13강까지 일단 마무리하고 그 다음 뭐 할지는 고민을 해보자고. 보자. 일단 5강에 1번 17페이지, 18페이지 여기로 한번 가봅시다. 일단 제목은 뭐 무난한데 압도적인 위기를 관리 가능한 해결책으로 세분화하기. 혹시 199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나? 그걸 대공황이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동아시아 경제 위기가 있었죠. 대공황은 보통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이 겪었던 걸 대공황이라고 하는데 뭐 그래요. 동아시아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왜 IMF 사태라고 알고 있지? IMF는 잘못한 게 없거든 사실. 왜 우리가 IMF 사태라고 알고 있을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IMF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한번 망할 뻔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대공황을 소재로 쓰는 글인데 우리한테 대공황은 좀 익숙치 않단 말이야. 너무 다른 나라기도 하고 너무 옛날 사례니까 편의상 우리는 동아시아 경제위기 IMF 사태로 좀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자, 많은 이 위기들은 예를 들어 대공황 또는 IMF 사태 같은 많은 위기들은 너무 크고 너무 압도적이다. 너가 완전히 이해하기에. 그럼 이거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이거예요. 투투예요. 이거 있지? 해석은 두 가지가 될 겁니다. 투부정사 하기에 너무 형용사하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 너무 형용사해서 투부정사할 수 없다라는 부정 해석일 수도 있겠죠. 어느 쪽으로 하든 무방합니다. 지금 얘가 의미상 좋으니까 얘는 이쪽으로 붙는다고 치고 완전히 이해하기에 네가 완전히 이해하기에 너무 크고 압도적이다. 간단한 해석. 뭐 그렇잖아. IMF 사태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죠.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거는 한 명의 개인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적어도 우리 나이대에선 그래. 그러니까 내 나이대 말고 당신들 나이대요. 자, 그 다음 much less control. 이건 왜 튀어나왔냐면 통제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이해하는 것조차 어렵다. 이런 해석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말 알지? 그게 much less예요. 통제하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어렵고 통제 말고 이해하려고만 해도 그것도 쉽지 않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더욱 어렵다 라고 하고 뭐 정확히는 말할 것도 없다. 요거는 말할 필요도 말할 것도 없음. 우리가 관용어구로 쓰는 말할 것도 없음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거 괜찮을 것 같고. 자, 이런 종류의 위기는 저 ilk가 종류란 뜻입니다. 이거 아마 몰랐을 건데 알아두셔야 돼요. 갑자기 튀어나왔거든?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자, 이런 종류의 위기는 정확히 어떤 종류냐? That can easily engulf you with destructive reactions. 일단 요건 끝까지 그냥 우리 정확하게 가자고. 여기까지 관계사절이 묶이고요. The kind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위기는 어떤 종류냐면 너를 쉽게 압도할 수 있는 거야. 집어삼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집어삼키다, 압도하다 이런 뜻이거든. 너를 완전히 압도시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주관되고 with destructive reaction, 어떤 파괴적인 반응으로. 그러니까 너가 아무것도 못하게, 즉 무기력한 상태를 이 앞에서 맞이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이거는 나는 지금 편의상 색깔을 쓸 건데 당신들 색깔을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괄호의 크기를 다르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관계사절이 하나 있죠. That interfere with your ability to overcome them. 이거는 reactions를 수식하는 주관대. 색깔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난 다른 색을 쓴 거야. 자, 네가 그들을 극복할 능력을 완전히 방해하는 또는 저해하는
이런 반응들을 이끌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사건들은 내 통제 밖에 있다. 난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기력하다. 그냥 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같은 말이고 Focusing on these oversized crises. 요거 동명사 주어죠. 이러한 너무 큰 위기에 집중하는 것은 이 단어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악화하다라는 뜻이에요. 악화하다, 악화한다, 자연스러운 심리적, 감정적, 그리고 신체적 반응을 명사 충돌했으니까 이 친구 묶어주고 You are going to experience 관계사절을 처리한 다음에 experience의 목적어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개는 사실 같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큰 위기에 집중하는 것은 심리적, 감정적, 그리고 신체적 반응을 가져온다. 이걸 악화시킨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무기력하다, 아무것도 못한다. 세 개 다 같은 말. 이 큰 위기 자체에 내가 집중을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는 Your best chance is to identify those aspects that are within your control. 너의 최고의 선택은 이번에 chance가 여기는 지금 기회라고 되어 있는데 기회라기보다는 너의 최고의 선택 내지는 네가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완화해서 해석하는 게 조금 자연스럽겠지. 최선의 선택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가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얘는 명사겠죠. 특정하는 겁니다. 어떤 요소들을 that are within your control, 네 통제 안에 있는 요소들을. IMF 사태는 내가 통제할 수 없죠.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 집중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거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IMF가 터졌을 때, 이 사태가 터졌을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망했겠지? 그럼 나는 얘를 막을 수는 없어.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미국 대통령이 아닌 한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난 뭘 할 수 있어? 내 주식을 빼서 다른 데 넣는 건 할 수 있지. 이게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인 겁니다. 여기 집중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IMF가 터지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를 분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주식, 금, 부동산, 현금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식으로 네가 나름대로 너의 대응을 할 수 있고 이 자체를 막으려고 하거나 이 자체에 집중하는 거는 아무런 쓸데기 없는 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통제 안에 있는 측면에 집중하고 특정하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자, 그리고 나서 you can break down the bigger crisis. 큰 위기를 쪼갤 수 있어. break down은 구동사예요. 구동사고 얘는 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 여기 요 사이에 원래 들어갈 수 있거든? 근데 이건 사실 특별한 의미 없이 밖으로 꺼낸 겁니다. 보통 구동사의 목적어를 꺼낼 때는 이게 뒤쪽에 후치 수식이 붙어서 말도 안 되게 길어지는 경우에 보통 이렇게 밖으로 꺼낸 사례가 많았잖아? 근데 이번엔 그런 건 아니야. 그냥 꺼낸 거야, 필자가. 그냥 뺀 거다. 저 목적어 원래 요 자리에 들어갔던 친구다. 이게 밖으로 나온 거다. 너는 이 큰 위기를 쪼갤 수 있어. into smaller, more manageable problem. 더 작고 네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로 쪼갤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toward which라는 처음 보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일단 정관되기 때문에 뒤에는 완문이 올 겁니다. You can direct your energy. 그 다음에 find solution. 완전 함장이 맞네. 근데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전치사 중에 듣도 보도 못한 toward를 쓴 이유가 뭘까? 해석상으로 저 관리 가능한 문제 있지. 저게 선행사거든. 얘가 선행사예요. 이 선행사에 대해서, 즉 여기에 대해 또는 향해 이런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좀 특이하게도 toward which라는 전관대를 사용을 한 겁니다. 저 문제를 향해서 네가 네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저 문제를 향해서 네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방향성이 있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toward를 써준 거예요. 여기서 저 문제를 향해 네가 에너지를 집중시킨다 이거잖아. 사실 뒷부분에 대해서는 find solution은 to which라고 쓰거나 뭐 about which, for which를 써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얘는 문제가 된단 말이야.
에너지를 한쪽 방향으로 향하게 하다에서는 정확하게 방향성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필요하고 그건 영어에 toward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toward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 뒷부분만 봐서는 사실 for which, to which 가도 별로 문제가 없다고. 얘는 문제가 돼. 그래서 toward which를 쓴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이 toward which 문장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괜찮지? 작은 문제로 쪼갤 수 있고 그 작은 문제에 대해서 네가 네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는 거야. 뒤에 가면 알겠지만 이게 분산 투자라는 얘기예요, 결국. 자, 다시 보시면 think back to the Great Recession. 이 금융위기 또는 우리한테는 IMF 사태를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Although you probably didn't have ability to influence economic policy. 너는 아무래도 너는 뭔 없었을 거야? 능력을 가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영향을 줄 경제 정책에. 당연하지. 저런 정도의 정책에 영향을 주려면 최소 장관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장관 아니잖아. 그것도 그 시절에 대한민국의 장관이라 그러면 그럴 힘도 없어. 한 미국 장관 정도 돼야 돼. 굉장히 높으신 분이어야 된다고. 근데 우린 높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능력이 없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크라이시스 전체를 해결할 능력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이 크라이시스 전체에 대응할 수 없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자, 반면에 You were able to revisit the distribution of our investments. 너는 네 투자를 재검토하는 거는 할 수 있었어. revisit이 정확히 해석하면 visit이 왜 말이 꼬이지? visit가 방문하다잖아. 다시 방문하다예요. 투자를 방문하다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 점검한다 이런 얘기겠지. 내가 어디다 얼마나 투자를 해놨는지 재점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뭐 할 수 있었어요? 너의 투자 분배를 재검토할 수는 있었어. You were able to revisit. 이걸 동사 1번으로 편의상 잡아보자고. were able to 여기까지. 그리고 요거를 were able to choose라고 해서 요 부분이 병렬 구조가 되는 겁니다. revisit이랑 여기 나와 있는 choose 두 개가 여기 걸려있다. 뭐 해석상 당연히 그러하겠죠. 이건 뭐 표시 안 해줘도 여러분들이 알만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너는 너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투자를 어디다가 했는지를 재검토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만들 것을. 얘가 목적어네 그러면 to create. 뭘 만들어?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목적어예요, 목적어.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라 그랬잖아. 그럼 돈 싹 빼가지고 금시장에 넣으면 되나? 근데 금 폭락하면 어떻게 할 거야? 금융위기 때는 어느 쪽이 망가질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깨지거든. 주식에 몰빵했으면 그거 빼가지고 주식에 뭐 20%, 뭐 금에 20%, 뭐 현 달러에 20%,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한쪽이 망하더라 내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겠지. 그거는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은 뭐야? 문제 전체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거. 이거는 어차피 네가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이버스 포트폴리오 필요 없고 그럴 때 그냥 부동산에 짱 박아두면 알아서 아파트 값이 올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긴 합니다. 요거 괜찮죠? 어렵지 않았지? 2번 가보자. Navigating health information, reliable source versus misinformation. 그럼 필자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랑 잘못된 정보 사이에 비교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간단합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연구에 따르면 암시한다. The majority of Americans, 91%가 믿어요. 뭐라고? 여기 지금 화살표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 보이지? Americans believe they have니까 SVSV잖아. 여기도 명사절 접속사 하나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안 쓴 거야, 필자가. 여기도 이렇게 대시 빠져 있는 거다. 병렬 구조가 아니고요. 이 안에 이게 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괜찮아. 이거 본 적 있지, 이런 거?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대절 이하라고 믿는다. 이거예요. 자, 뭘 믿냐? They have some control. 그들이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그들의 건강에 대해서. 그래요. 그렇다 쳐. 그 다음에 72%는 믿는다. 그럼 얘는 아무래도 여기에 병렬 아니겠어? 믿는다로 나왔기 때문에
Americans believe 1번 72% believe 이렇게 병렬 구조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런 걸 세부적으로 파악하라는 건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맥락만 이해하면 충분하다. 72%는 뭐라고 믿어? 이번에 대을 썼네. 뭘 믿어? Food and nutrition play the greatest role. 음식과 영양 성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뭘까? 먹는 거? 아무래도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리고 잠 잘 자는 거. 그 일반적으로 당신들이 생각했을 때 건강한 생활 습관은 어떤 거죠? 아침 일찍 자고, 잠깐만, 거꾸로 얘기했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지 않고, 너무 고지방 식단 하지 않고, 또 뭐 있냐?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게임? 카페인, 그래, 카페인 너무 먹지 않고, 맞는 게 없나? 아니, 어쨌든 막 그래요. 뭐 그렇다 쳐. 이것도 카페인이잖아. 한 모금만 하고. 자,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본 거 보니까 대부분이 다 음식 얘기가 나왔죠. 잠자는 것 빼곤 다 음식 얘기였어. 아니, 담배도 기호식품이잖아. 식품이라고 해요. 그거 식품이야.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되지, 당연히. 물론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75%의 소비자들이 의존한다. 미디어 아울렛에. 인터넷을 포함한. 자, 그러니까 75%가 미디어에 의존하는 게 뭔가 문제다라고 이 사람 지금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As their major source of health and nutrition information. 그들의 건강, 영양 정보를 얻어내는 주된 출처로 75%가 인터넷에 의존한다. 그 다음에 절반만이 의료 출처를 사용한다. 진짜 안 중요하거든. 근데 75%랑 50%가 이렇게 같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럼 120, 푸틴 지지율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이게, 그래서 내 생각에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중요하진 않아. 75%는 미디어를 사용하고요. 25%는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 같아. 아예 얘네들은 의사 양반이 얘기하는 것만 듣는 그런 분들 있죠. 아예 미디어에서 건강 정보를 수용하지 않는 분들이 25%가 되는 것 같고, 이 75% 중에서 절반 정도가 의료 출처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은 의료 출처를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필자는 이걸 지적하는 거야.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료 출처를 사용하지 않는다가 얘가 지금 제기하고 싶은 말입니다. 애초에 제목이 정확한 정보 대 정확하지 않은 정보였잖아. 의료 출처가 아니라는 건 아무래도 정확하지 않은 출처라고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그것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에다가 내가 저거 오타인 줄 알았거든. 근데 저 단어가 있어요. 메일링 리스트라는 단어가 있더라고.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는. 자, 이걸 쳐보니까 yielded over 100,000 sites. 10만 개가 넘는 사이트를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뭐일 가능성이 높아? 가주어 진주어죠. It is likely that. 뭐일 가능성이 높죠? Many of these writings. 이것들의 다수는 검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전문가들에 의해. 인터넷에 영양 성분이라고 쳐보니까 10만 개가 넘는 사이트가 떴는데 아무래도 대부분은 전문가들이 쓴 게 아닐 거다. 다 지멋대로 뇌피셜로 써놓은 걸 거다. 인터넷 사이트 marketing herbs, drugs and health devices. 약초를 인터넷에서 파는지 모르겠다. 안 팔지 않나? 그렇죠, 안 팔 것 같은데 이거는. 자, 다음 약 그리고 건강 보조 기구들을 판매하는 마케팅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은 are not monitored. 검토되지 않습니다. 정부 규제 기관에 의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식약처예요. 식약처지. 우리나라로 하면. 또는 미국의 뭐 FDA, Food Drug Administration, 미국의 식약처 이런 데 있잖아. 막 그 약 같은 거 보면 FDA 인증 막 이런 라벨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미국 식약처에서 효과가 있다고 인증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식약처나 FDA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친구들에 의해서 검토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들은.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often contain, 종종 포함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뭐 정말 별건 아닌데 얘는 수동태고 얘는 능동이죠. 이거 이제 문제 없지? 우리 수동, 능동 한 번에 병렬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색함 없죠. 이거 문제 없고. 두 번째 misleading은 얘가 얘를 수식한단 말이야. 이거 한번 써줄까? 아는 사람 안 적었대요. 분사에 수식 대상은 예외 없이 뭐랑 일치하죠? 분사에 의미상 주어와 예외 없이 일치합니다. 이게 투부정사인 경우에는 아닐 때도 있거든. 투부정사일 때는 의미상 주어랑 수식 대상이 다를 수도 있어요. 특히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cookie to eat 이런 말이 있으면 to eat가 쿠키를 꾸미고 있잖아. 근데 먹는 건 나잖아. 쿠키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의미상 주어와 수식 대상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 투부정사는. 근데 분사는 100% 예외 없이 일치를 하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 이걸 할 수 있다. 얘가 얘 꾸미고 있지. 구조적으로 misleading information을 꾸미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얘의 의미상 주어인 거야. 얘가 이 행동 유발하고 있는 거죠. 정보가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유발 내지는 능동관계다라고 해서 misleading을 쓴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이런 것보다는 얘는 감정분사일 때 특히 문제가 됩니다. 그거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들은 식약처에 의해 규제되지 않고요. 종종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다. Reputable food companies provide healthful facts. 명성 있는 음식 회사들은, 평판 좋은 음식 회사들은 제공한다. 유용한 사실을, 그들의 그 영양 상품에 대해서. 그러나 commercial sites devoted to, 이거 동사 아니지? 동사 아니다. devoted to를 동사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죠. 반증해가지고 뒤에 전치사 나오면 거의 동사일 리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렇지 않은 사례를 반증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이거는. 자, 얘는 devoted to가 이쪽을 수식할 겁니다. 판매에 헌신하는 또는 판매에 미쳐있는 상업 사이트들은 종종 post misleading health claims, 잘못된 주장을 업로드한다. 그래요. 인터넷 사이트는 maintained by government agencies, universities, state extension services, medical facility. 여기까지 싹 묶일 거고 provide가 동사가 되겠죠. 여기 by가 있으니까 얘는 동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쭉 내려와서 얘는 뒤에 명사가 있는 거 보니까 information 명사 있는 거 보니까 얘는 동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빠르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 얘는 원형이잖아요. 얘는 무조건 동사여야 되잖아. 원형이면. 그치? 자, 인터넷 사이트들은 규제되는 누구에 의해서? 정부 기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 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겠지. 또는 식약처 공식 홈페이지 이런 데 얘기하는 걸 거고. 대학에서 운영한다라고 하면 연구실 같은데 이제 어떤 약대 교수님들이 쓰시는 거 있잖아, 사이트에.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걸 거고. State Extension Service가 우리나라는 주정부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주 확장 서비스라는 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정부의 확장 서비스, 즉 공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업들. 우리나라로 치면 뭐 KTNG 이런 데 있지. 담배 인상 공사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서 공식적으로 써주는 포스트들. 이런 것들은 믿을만 하다. 그 다음에 medical facilities. 이거 뭐 서울대 병원 이런 데서 써놓은 거 있잖아. 서울대 병원에서 뭐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써놓은 거. 이런 것들은 믿을만 하다고. 이런 것들은 증거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그 다음에 should be. 얘가 병렬이에요. 인터넷 사이트를 주어로 잡아서 provide가 1번 동사고요. 인터넷 사이트 should be가 2번 동사입니다. 이 사이트들은 뭐여야 돼요? 첫 번째 출처여야 돼요. For public information on food, nutrition and health.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 여기 먼저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글이. 솔직히 3학년 문제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쉬운 글이었지. 필자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정보 의존하면 안 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야 된다. 이 정도 얘기. 자, 다음 걸로 넘어가 봅시다. 3번. 갔다 오세요. 자, 3번을 볼 건데 얘는 아랫부분에 좀 특이한 문장이 하나 있어. 저걸 좀 해석하는 게 조금 난점이었고 4번도 뭐 무난하지. 자, 가보자고. 섬김의 리더십, 모범을 보이고 일을 실행하기. Servant leader leading by example doing the work. 뭐 그래요. 맞아.
이 가게 사장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요 밑에 흰오야지 있는 거 알죠? 거기 바뀐 거 알아요? 횟집으로 바뀜. 거기 사장님 내가 하루에 한 5번씩 보거든? 여기 밑에서 5번씩 보는데 어느 날 유니폼이 바뀐 거야, 이 양반이. 보니까 횟집으로 바뀌어 있더라고. 이따 한번 가볼까 생각 중. 이 양반은 빵집 사장이에요. 빵집 사장님이고 비즈니스 파트너 찰스와 나는 받아들였다. Servant leader's way of doing things. 섬기는 리더의 일 처리 방식을 받아들였다. 섬기는 리더가 뭔데? 그러니까 일을 직접 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일을 직접 하는 리더십을 받아들였다, 보여줬다. 이거 직접 일을 했다, 이런 얘기야. 원래 사장님이면 약간 좀 거들먹거리면서 출근도 좀 안 하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약간 요래야 좀 사장, 국룰이잖아, 그게. 이제 오토로 돌려놓고 직원들 일 시킨 다음에 나는 하루에 한 번씩 수금하러 갔다가 골프 치러 가고 스크린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사장의 국룰인데 이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접 일을 했대. 다시 말하면 Nothing was beneath us. 저게 해석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우리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거든? 우리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 바닥부터 시작했다는 건가?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우리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우리 밑에 아무것도 없었다. 계급 같은 거. 일에다가 계급을 부여한 거야. 그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장이 할 일, 중간 관리자가 할 일, 직원이 할 일, 알바생이 할 일,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는 사장이니까 이거는 나보다 급이 안 맞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가장 바닥에서 알바생이 해야 되는 일부터 지가 직접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도 나랑은 급이 안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에게 하찮은 일은 없었다라고 완전히 완곡하게 써놨는데 실제로 정확히 해석하면 나보다 밑에 있는 일은 없었다. 다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나보다 위에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을 수 있으니까 자, 나보다 낮은 일은 이런 건 없었어. 다 내가 직접 하는 일이었어. 우리는 예시로서 이끌었고 실제로 일을 했다. 뒤에는 알아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새로운 영업사원이 가게로 들어왔을 때 He would look around. 요거 이 사람이 한 행동이 4개가 있거든. 영업사원이 한 거. 첫 번째 둘러봤어요. 이게 1번이에요. 2번 인지했습니다. 자, 3번 추정했어요. 이렇게 3개가 이 사람이 한 일이에요. 그 다음 뒷문장에 4번이 나올 거야. 첫 번째 두리번거리면 둘러보다. 이건 알아서 해석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Notice Charles polishing some corner of the floor and me cover it in flour. 이 notice가 지각동사예요. 근데 우리가 지각동사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 지각동사의 목적보어로 ing랑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가 옵니다에는 동의를 한단 말이야. 그 자리에 pp형 온다 그러면 잠깐 뇌정지가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올 수 있거든. 정확히는 목적보어, 모든 목적보어 형태에는 pp형이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 그 잘난 사역동사도 pp형이 올 수 있어. 여기 보시면 찰스가 바닥 닦고 있었던 거죠. 능동이죠. 능동이기 때문에 얘는 ing예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는 사실 얘가 들어가도 별로 문제가 없다는 거지. 이건 같은 말이지. 같은 말이다. 나는 뒤집어 쓴 거잖아. 수동이지. 수동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pp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지금 이 notice란 지각동사에서 출발하는 OC 그 다음에 두 번째 OC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notice에서 이 문장이 싹 출발했다고 보셔야 되고요. 우리한테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게 여기에요. 요 pp형이 오는 거. 잘 보이는 패턴은 아니거든. 잘 없거든, 이거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보어로 pp형이 분명히 올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원래 오형식 목적보어에는 pp형이 들어갈 수 있다. 잘 안 보일 뿐이지, 우리한테.
자, 그래서 이 양반 뭘 인지했냐면 찰스 씨가 내 친구예요. 같이 일하는 양반. 이 양반이 저기 바닥 닦고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나는 밀가루 뒤집어 쓴 거를 봤대. 세 번째 추정했어요. assume 하고 나서 동사하고 나서 SB 있으니까 여기는 명사절 접속사가 빠져있다고 보면 되겠죠. that 이하를 추정했다. 의사결정자가 즉 사장이 was not present 없다고 추정했다. 그 나보다 낮은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바닥부터 가장 하찮은 일부터 내가 해오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영업사원이 우리 가게 들어오면 둘러보고 저기 알바생 하나가 바닥 닦고 있고 또 하나는 빵가루 뒤집어 쓰고 있네. 아, 사장님 없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대.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He then hand off whatever he was selling. 자, 요 문장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서답형으로 대비해야 되는 문장이고 왜 그런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어퍼스트로피 D가 찍히면 영어에서 저거는 would 아니면 had예요. would랑 had만 어퍼스트로피 D로 축약한다. would일까 had일까? had예요? 얘는 다 어떻게 생겼어? would look around, would notice, would assume. 제 혼자 had일 이유가 있을까? 다시 생각해보니까 would 같죠? had가 되려면 제가 과거 완료해야 돼. 과거에 이미 종료된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글 전체는 과거형으로 쓰여졌고요. 특별히 얘가 이 문장 3개에 비해서 얘가 선행한다고 볼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해석상 앞에 있으면 head가 맞겠는데 얘는 지금 would look around, would notice, would assume, 네 번째 would hand off. 이렇게 4개의 동사를 would로 연결해 주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would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would고요. 자, 그리고 hand off가 전달하다, 건네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제 건네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진짜인 거야. 요 whatever 요거부터. Whatever he was selling. 여기까지 해서 딱 묶어 버리시고요. hand off가 동사였잖아. 얘가 목적어고 to me가 전치사로 묶일 겁니다. 그 다음에 say는 저 would를 공유하고 있는 hand off랑의 병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는 이게 5번째 동사라고 볼 수도 있어. 근데 사실 이거는 동시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4번째로 묶긴 했는데 여기 would를 공유한 채로 would hand off 건네고 would say 말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답형으로 대비해야 될 부분은 저 괄호 부분이 되겠죠. Whatever he was selling 복합관계 대명사. 요게 복합관계 대명사고요. 자, 복합관계 대명사는 2가지 성질이 있어요. 아마 들으면 이해할 겁니다. 첫 번째 whatever는 지가 이끄는 문장에서 명사야.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걸 잘 봐봐.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거. He was selling. 이 selling의 목적어 없지. 이게 whatever이에요. 저 안에서 이미 하나의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복합관계 대명사니까. 두 번째, 복합관계 대명사 절 전체는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한다. 이게 흰색 표시입니다. 흰색으로 O라고 되어 있잖아. 괄호 전체가. 저게 hand off에 걸려있는 목적어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성질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얘는 지가 이끄는 문장 안에서 하나의 명사고 얘가 이끌어준 이 문장 전체는 요 덩어리 얘는 더 큰 문장의 일부가 된다. 명사절이 된다.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냥 맨날 쓰는 WH 명사절이랑 성질이 똑같은 거야. 다만 whatever이기 때문에 자꾸 이걸 부사로 해석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복합관계 부사는 따로 계시거든. 그건 이제 뭐 whenever, wherever 이런 다른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얘는 명사예요. 그래서 해석은 무엇이든 간에 라고 해석하지. 간에를 붙여서 해석을 한다. 그가 판매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걸 나한테 건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사장님한테 좀 전해주세요. 무슨 말이죠? 날 사장으로 안 봤다는 얘기예요. 이거 내가 걘데 내가 밀가루 뒤집어 쓰고 저기 한 놈은 바닥 닦고 있으니까 아, 사장님이 안 계시네. 사장님 골프 치러 가셨나 보다. 사장님 오시면 이거 좀 전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얘기야. So now if Charles and I had remained in the bakery for too long. 저기서는 저 now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는 아니야. 이제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now가 이제는 맞는데 여기서 맥락상 이제는 잘 안 맞아요. 직접 한번 찾아봐야 돼 이거는. 해보자. 자, 만약 if절이네요.
Charles and I had remained in the bakery for too long. We wouldn't have been able to grow and scale. 여기까지 해서 일단 한 문장 완성이 됐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죠.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입니다. if절에 if절 had pp. 자, 그리고 나서 주절에 조동사 have pp. 저 어포스트로피 t는 빼더라도 would have pp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구성했다. 왜?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을 하나 보지. 너무 오래 남아있으면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남아있지는 않았다는 거야, 실제로. 분명히 밀가루 뒤집어 쓰고 바닥을 닦긴 했는데 그렇다고 그것만 한 건 아니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하진 않았어. 라고 반대 가정을 해준 거고. 자, 일단 보시면 원래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would have 하고 여기 바로 PP형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PP형이지. PP형 빼고 본동사를 분리해보세요. 본동사 분리하면 이렇게 된다. be예요. be able to grow and scale. 이거 우리 그냥 동사로 취급할 수 있지. be able to를 그냥 can으로 대치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would have pp. 얘는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가정법 과거 완료를 만들어주는 조동사 표현이고요. 여기에 본동사 뭐가 결합한 거야? be able to 하고 나서 요 덩어리가 결합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전체를 그냥 동사로 볼 수 있다. 매우 길지만 그냥 동사로 본다. 해석은 간단하죠. 우리가 그 빵집에 너무 오래 남아 있었다면 빵집에 남아 있다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빵집 일을 하고 있다는 거겠지. 사장 일 말고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을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I'm not saying 하고 여기 that 빠져 있죠. 나는 대절 이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You should be sweeping the floors forever. 평생 바닥만 닦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자, 그럼 저 now 어떻게 해석할 거야? 윗문장 아랫문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Nothing was beneath us래. 우리가 직접 했대. 직접 해가지고 영업사원 들어오면 내가 사장인 걸 모를 정도로 열심히 직접 했대. 근데 그리고 나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이 짓을 너무 오래 했으면 성장을 못 했을 거야. 그러니까 평생 하라는 건 아니야. 저거 벗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벗. 실질적으로 벗입니다. 그럼 이제 당신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아니 그럼 네가 만들 때부터 벗을 여기다 해석을 써놓으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하냐. 아니 now가 하지만은 아니잖아. 일반적으로 now를 하지만으로 번역할 수는 없잖아. 때문에 일단 번역은 제대로 해놓고 해석상으로는 이거 벗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사장이 직접 바닥부터 가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이 문장에서 바뀐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잠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계속 그러면 안 된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넘어가도 되지? 자, 다음 문장 보시면 It's more about modeling what's important. 자, 이거는 뭐에 관한 거냐면 모델링 하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여기 모델링의 목적어로 what is important 명사절 나오고 있고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범 보이는 거에 가깝다. 그러니까 평생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직원들한테 모범을 보이는 거다. 만약 청결함과 디테일이 중요하다면 be sure you aren't above doing the work and pitching. 이 문장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거든. 천천히 접근해 보면 여기 be sure 이란 표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make sure 이랑 같은 말입니다. 이게 be sure는 make sure 이랑 똑같은 말이고 우린 편의상 이걸 그냥 타동사로 잡습니다. 이거 전체를 동사라고 잡아. 정확히는 be가 동사고 sure이 보어거든. 근데 그렇게 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우린 편의상 이 전체를 타동사라고 잡는다. BT예요. 타동사야. 그리고 BT를 설마 타여서 T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이거 실제 BT가 타동사라는 뜻이에요. 진짜 영어에서 transitive verb라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동사가 나왔어. transitive, 즉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반드시 목적어가 와야 돼요. 이 목적어가 투부정사 아니면 대절로 올 거야, 반드시. 이 뒤에 있는 게 대절이에요. 그래서 이해되지?
얘가 오면 명령문이거든, 이거는. 뭐뭐 해라 라는 명령문이에요. 자, 뭘 해라가 투부정사 아니면 대절로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명사절 접속사 대신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make sure 하고 나서 바로 주어 동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여기도 보면 be sure, that 빠진 채로 어쩌고 저쩌고 문장이 나오는 거야. 이 문장을 확실히 해라, 문장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해석은 해라야, 해라. 꼭 해라, 꼭 해라. 해라고 뒤에 투부정사든 대절이든 나오는 걸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문장 보시면 You aren't above doing the work and pitching in. 이걸 해석하기 위한 힌트가 여기 있었어. 이걸 해석해줬잖아. 이걸 이용해서 직접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Nothing was beneath us는 내 밑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였어. 어떤 일에다가 계급을 매겨가지고 아 저건 나 같은 높으신 분이 할 게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 doing the work보다 위에 있지 않음을 확실히 하라. 일보다 너를 고평가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은 저 아래 것들이 할 거니까 나는 여기 계신 높으신 분이고 저건 아래 것들 알바생이 하는 일이니까 나는 얘보다 위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사실 nothing was beneath us랑 똑같은 말이었죠. 이게 이해가 돼요? 이 above가 이 전치사잖아. 이 전치사의 목적어로 1번 doing the work, 2번 pitching in 도와주다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일을 하고 가서 사람들 도와주는 것보다 네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야.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아. 자, 봐봐. Doing the work, 일을 하는 것보다 네가 위에 있다는 거는 일은 나랑 급이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 이건 아래 것들이 하는 일이고 나는 높으신 분이니까 여기 있을게요 를 하지 말라라는 문장인 거예요. 이거는 알바생들이 할 일이고 나 같은 사장은 저기 벤치 타고 저 골프나 치러 다니면서 나는 좀 여유롭게 살아야 돼. 요딴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일하는 것보다 네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도와주는 것보다 네가 윗분,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거 이해되지? above를 전치사로 걸어가지고 이것들보다 위에 있지 말라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거들먹거리지 않는지 확인하라가 이게 직접적으로 번역을 해놓은 건데 거의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해석을 아이고 그래. 것보다 이후에 네가 위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네가 걔잖아. 왜 네가 거기보다 위에 있다고 착각해?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한 거야. Come into your workplace and ask how you can help. 들어와서 물어봐라. 네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How you can help는 뭐 전형적인 명사절이죠. 이거는 의문 부사절이지. 의문 부사절. 그 의문 부사라는 게 잘 알겠지만 how는 이 자체는 아까 말해버리랑 달라요. 얘는 지가 이끄는 문장에서 부사지. 근데 어쨌든 이 덩어리 전체는 ask에 걸려있는 명사죠. 이게 의문 부사절의 특징. 아까 whatever는 whatever 자체가 지가 이끄는 문장에서 명사면서 그 문장 전체도 명사였잖아. 이번에는 how는 지가 이끄는 문장에서 부사면서 이 문장 전체는 명사가 된다. 의문 부사. 아까 이거는 의문 대명사. 차이. 뭐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봐라. It's clear your team is in the, if it's clear your team is in the weights, jump in without asking. 자, 얘는, 보자. 가주어 진주어인데, 일단 if절이거든? if를 일단 무시하고, 요 it을 가주어로 잡으신 다음에, 클리어가 보어잖아? 여기 대시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대절 이하가 명확하다면, 너의 팀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게 명확하다면, 직원들이 고군분투하는 게 명확하다면 묻지 말고 뛰어들어라. 바로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어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게 명사절 접속사 대신 생략을 할 수 있는데 가주어 진주어를 이끄는 대신 일반적으로 생략하지 않는단 말이지. 얘는 했어. 뭐 어쩌겠어. 필자가 했는데 어떡할 거야. 뭐 우린 방법이 없어요. 얘가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냥 했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어. 심지어
저번 시험에는 이뜻 강조 구분에서 that을 생략해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진짜 안 되거든, 그거는. 대놓고 교과서에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대학 영문법책에 강조 구문, 분열문의 that은 생략할 수 없다라고 대놓고 나와 있는데 그냥 필자가 난 할 건데 네가 어쩔 건데 이러면 우린 방법이 없어. 그냥 생략했구나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고, 뭐 어쨌든 학교에서 출제할 때 그런 부분을 출제하진 않을 거니까, 원문과 원리가 다른 부분에 출제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여기 that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that 이하가 너의 팀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면 그러면 묻지 말고 바로 뛰어들어라. 네가 일하는 것보다 윗분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네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저 이상한 문장이 하나 있어서 조금 어려웠는데 넘어가고 4번 가보자. 요거 한 10분이면 하니까 이거 후딱 하고 보내드릴게요. 잠깐 각성 지문하기 전에 나도 각성 상태를 좀 유지해야 돼서 그 2초만. 좋습니다. Training and competition naturally speed the rep. 이거는 훈련과 경쟁에 자연스럽게, 자, 스피드가 지금 동사로 쓰였거든? 스피드가 원래 명사잖아요. 동사로 쓰이면 무슨 말일 것 같아, 스피드가? 속도를 내다겠어? 속도를 늦추다겠어? 내다겠지, 아무래도. 빠르게 한다. 경쟁하고 훈련하는 거는 숨쉬기를 빠르게 한다. 호흡을 증가시킨다. 자, 그 다음에 which activates the sympathetic nervous system. 자, 그리고 그것은 활성화시킨다. 교감신경계를. 그 교감신경계의 반대말이 부교감신경계잖아. 그게 parasympathetic이에요. 아마 써놨을 거야, 거기다가. 자, 그러면 선행사를 잡아볼까? 선행사는 일단 training and competition은 안 돼요. 저건 복수기 때문에 이거 단수인 걸로 봐서 그건 안 돼. 그러면 숨쉬기를 선행사로 잡으면 숨쉬기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킨다라고 보기엔, 아니 숨만 쉬면 활성화되는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럼 우리 숨을 항상 쉬고 있기 때문에 항상 활성화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이거는 앞문장 전체, 즉 숨쉬기가 빨라진다는 것이, 빠른 숨쉬기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잡는 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호흡이 빨라짐에 따라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 교감신경계가 담당하는 기능이 뭐가 있죠, 몸에? 생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알 텐데. 뇌는 모든 신경계가 다 뇌 아니야? 부교감신경계라고 뇌가, 부교감신경계 척추구나. 그러네. 맞아. 뇌가 직접 담당하는 것들. 예를 들면 심장박동 빨라지고 이런 거 있지. 박동 빨라지고 아드레날린 나오고 이런 거. 코티솔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있죠. 되게 있어 보이지? 사실 찾아본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대. 자, in performance. 내가 알 리가 없잖아, 그런 거를. This is acceptable. 이것은 괜찮아. 이것이 뭐야? 내가 지금 도식화 해놓은 거 있지? 저게 디스예요. 얘가 디스야. 당연히 그렇겠지. 이것은 괜찮아요. 경기 중에는. 왜냐면 an athlete wants to produce adrenaline. 운동선수는 만들고 싶어 아드레날린을. 그 다음에 compete and train in an aroused state. 각성 상태에서 경쟁하고 훈련하고 싶기 때문에 경기 중엔 괜찮아.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등위 접속사 2개 연속으로 쓰는 거 어떻게 해결한다 그랬지? 동사 한 세트를 묶어주면 된다 그랬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있잖아.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가끔 보면 and가 이렇게 둘 다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 여기 지금 그렇단 말이야. and가 여기도 있고 and가 여기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야 이거는? A1 and A2 and B 또는 A and B1 and B2 이렇게 묶이는 경우라고 했죠. 지금 얘기는 A and B1 and B2 이렇게 묶이기 때문에 등위 접속사가 2번 연속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앞에 produce는 아드레날린까지 해서 한 세트가 묶여져 있고 이거는
compete and train이라고 해서 목적어 없는 동사들, 자동사들끼리 또 이렇게 묶여 있잖아.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B1 and B2였어. 그래서 and가 두 개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저 and 두 개 있는 게 틀린 거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걸 시험에 물어보진 않아요. 틀린 건 아니야, 이거는. 자, 그러나 it is equally important for an athlete to learn how to manually and physically downshift. 다운시프트 하는 걸 배우는 게 중요하대. however이 나왔다는 건 앞뒤로 반대말이잖아. 여기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는 게 오히려 좋아. 그러나 가져오 진조 동등하게 중요하다. 선수가 배우는 것이 이게 진조어겠죠. how 이하 명사절을 배우는 것이 동등하게 중요하다. 요거는 끝까지 이렇게 묶일 것 같아요. 자, 뭘 배우는 게 중요하냐? How to mentally and physically downshift.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다운시프트 하는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운시프트가 기어를 낮추는 거거든. 기어를 낮추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나요? 자전거는 너네가 타잖아. 자전거 가다가 기어 낮추면 어떻게 돼? 빨라져요? 돌아가는 게 빨라져요. 기어를 낮추면 무거워지지 않아? 기어를 올리면 가벼워지지. 일단은 되게 힘들잖아, 밟기. 7단은 그냥 날아다니잖아. 이제? 야, 여기서 다운시프트는 기어를 낮추다가 속도를 늦추다랑 같은 말로 쓰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어를 낮추는 거랑 속도가 줄어드는 건 별로 관계가 없고 기어 낮추고 풀악셀 밟으면 튀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관련이 없긴 한데 나는 기어 낮추고도 속도 올릴 수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속도를 낮추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뭘 배우는 게 중요한 거야? 속도를 낮추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속도를 높이는 법은 숨을 빠르게 쉬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속도를 낮추려면 뭐 해야겠어요? 숨을 천천히 쉬면 되겠네라는 결론이 벌써 나왔어. 자, 어쨌든 이걸 배우는 게 중요하대. From the acute sympathetic activity. 어떤 그 급성 교감 활동에서 기어를 낮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Experience in sport. 얘도 지금 in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만큼을 묶어서 얘가 sympathetic activity를 수식한다라고 만들어주면 되겠죠. 스포츠에서 경험하는 이 급성 교감 활동, 이게 뭐예요? 지금 미친 듯이 아드레날린 나오고 있는 상태야. 여기에서 기어를 확 낮춰가지고 속도를 늦추는 것도 너는 배워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how to가 또 의문사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저번 시간에 문장 만드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엔 넘어가도 되겠죠? 주어 집어넣고 적절한 조동사 찾아가지고 연결하면 되는 거야. 하나만 써줄게. 그러면 요거를 문장으로 쓰면 how. 자, 이번엔 주어가 athlete이니까 he라고 잡아야 돼요. how he. 문맥상 이거는 can downshift겠네. can downshift.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직접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이런 형태의 문장이 축약된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를 떨어뜨리는 것도 배워야 된다. 자, 그 다음에 an outside of performance. 이 경쟁 밖에서는, 대회 밖에서는 focus their attention. 자, 이거 누구랑 병렬일까? 위에 투부정사가 두 개 있어. 여기도 있고 to downshift도 투부정사예요. 어느 쪽으로 연결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쪽에 넣으면 그들의 집중하는 것을 배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바깥쪽으로 연결하면 집중력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 어느 쪽으로 보든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이거를 안쪽에 연결해서 굳이 이걸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간단하게 가자면 요거랑 병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 이렇게 해석을 써놓긴 했거든. 요 to learn 이 부분이 여기 to focus랑 이렇게 병렬 구조여서 얘가 진주어 2번인 거예요. 얘가 진주어 1번이었고. 근데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요거를 to downshift랑 연결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연결했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전혀 없어, 해석상.
어쨌든 나는 이쪽으로 연결해서 좀 편하게 만들어놨다. 자, 경기 밖에서는 집중을 하는 거야. 그들의 집중을 어디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On slow breathing. 그래, 숨을 천천히 쉬는 걸 배우는 게 중요하대. 숨을 천천히 쉬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뭐 하기 위해서? 쟨 진짜 부사죠. Reduce the sympathetic activity and to resolve. 여기 to가 그럼 생략돼 있겠네. 이거는 누가 봐도 부사 병렬이죠. To reduce, to resolve. 교감신경 활동을 늦추고 저해하고 그 다음에 해결하는 겁니다. Fight or flight state. Fight or flight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상태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혹시 친구랑 맞짱을 뜰 때 상태가 어떻죠? 친구랑 막 싸우기 직전이야 지금. 주먹이 나가기 직전이야. 지금 상태가 어때? 피 빠르게 돌고 아드레날린 폭발하고 근력 극대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사고 판단 잘 안 되고 이게 이 상태예요. 치거나 뛰거나 이거야. 싸우거나 플라이트가 원래 날아가다라는 뜻이잖아요. 날아가듯이 도망가거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구랑 싸우는데 친구가 갑자기 마동석 아저씨를 데리고 왔어. 마동석 아저씨가 대신 싸워주겠대.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지. 이게 플라이트야. 내 친구가 혼자 왔어. 그럼 이제 괜찮겠지? 아니, 이게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얘랑 같은 상태예요. 운동 경기에서 막 지금 아드레날린 폭발하고 지금 교감신경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그 상태를 해결하고 교감신경 상태를 조금 낮추는 요런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were able to use the pace of breathing. 참여자들은 뭘 사용할 수 있었어요? 숨쉬기 속도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activate specific regions of the brain. 뇌의 특정 영역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특정 영역을 가동시킨다는 말이 너무 뜬금없이 나왔잖아, 갑자기. 지금까지 계속 교감신경계 얘기를 하다가 특정 영역의 가동성을 조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대. 그럼 이거 뭐 하는 거겠어? 이게 교감신경 담당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겠지. 굳이 이거를 두 개의 소재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연구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뭘 사용할 수 있었어요? were able to use. 사용할 수 있었다. 그들의 숨쉬기 속도를 뭐 하기 위해서? 교감신경 활성화시키는 영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즉, 숨쉬기 속도를 조절해서 교감신경의 활성도를 내가 직접 조절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경쟁의 영역에서는 이것은 의미한다. 자, 뭐를 의미하냐? 여기 대절이죠? 대 이하를 의미한다.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숨쉬기 속도를 뭐 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그들의 흥분 상태를. 각성 상태, 흥분 상태를 통제하기 위해 숨쉬기를 사용할 수 있다. 숨쉬기를 사용해서 뇌의 특정 영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감신경 활성화라는 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뇌의 특정 영역을 활성화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자 심지어 이번에는 각성 상태를 조절한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세 개 다 같은 말이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전혀 저거를 따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 개는 똑같은 말이니까. 괜찮죠? 그리고 이걸 해주는 게 뭐야? 뭘로 이걸 하는 거야? 숨쉬기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이게 다 가능해졌다. 저건 다 같은 얘기다. 저게 글의 유지예요. 근데 이 글에서 지금 빠진 내용이 하나 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올 텐데 왜 조절을 해야 돼? 는 얘기 안 했어. 교감신경을 늘 활성화시켜놓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이거를 조절을 해야 되나? 라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 지금.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숨쉬기 속도를 이용해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거나 비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만 얘기했지 그걸 왜 비활성화시켜야 되는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유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경쟁에서 그러면 앞설 수 있으니까. 그럼 앞설 수 있다면 항상 활성 상태로 살면 되는 거지. 내가 왜 굳이 비활성 상태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다음 자에 있어요. 저 마지막 부분 있지? To be able to adapt and recover. 회복.
저게 우리가 교감신경을 찍어 눌러야 되는 이유야. 이게 딱 한 번 나온다? 보통 글엔 이게 여러 번 나왔을 거예요. 보통 모의고사 글에는 이렇게 특정 행동에 대한 목적이 한 2번, 3번, 4번까지 나오거든. 계속 반복적으로. 얘는 딱 한 번 얘기했어. 근데 사실 이게 글의 요지에 가까운 내용인데 딱 한 번밖에 안 들어있었기 때문에 즉 이런 거예요. 숨쉬기 이 조절을 왜 해야 되는가? 뭐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 숨쉬기 속도를 조절하여 각성 상태를 비활성화할 수 있다. 저 괄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딱 한 번만 스치듯이 싹 넣어놓고 바로 빼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이걸 찾냐 못 찾냐가 저 괄호 해결하냐 못하냐를 결정할 거니까 미리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회복을 위해서 숨쉬기 속도를 조절하고 그에 따라서 각성 상태를 비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장 해석해보고 요거 지워도 되지? 다 썼지? 자, 문장 해석해보고 심화해를 치자고. During training and competition, 훈련과 경쟁 과정에서는 breathing rate increases with the introduction of adrenaline. 그 숨쉬기 속도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선수는 must be able to control this. 선수는 이거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 처음으로 얘기한 거지. 이걸 왜 통제해야 되는가? 왜 낮춰야 돼? 증가시켜야 되는 건 오케이인데 왜 낮춰야 돼? 낮춰야 되는 이유가 to be able to adapt and recover. 요 단어 하나가 핵심이었어요. 요거 때문에 낮춰야 된다는 얘기야. 실제로 그렇대요. 항상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로 살면 그 사람 금방 죽는데 계속해서 심장에 무리가 가는 거잖아. 심장이 무리가 될 정도로 빠르게 뛰고 아드레날린이 폭발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오래 못 간대요. 당연히.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운동할 때 헥헥거린 상태로 하루만 살아도 죽을걸? 그렇지 않겠어? 하루? 일주일만 그렇게 살아도 아마 죽고 싶어질 거야. 죽지 않더라도 차라리 죽을래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 상태로 살아야 된다면. 자, one way. 하나의 방법은 뭐 하는 방법이요? 통제하는 방법이겠지. To practice slower breathing protocols outside of training competition. 자, 하나의 방법은 요거 명사죠. 는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명사일 겁니다. 연습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뭘 연습해? Slower breathing protocols. 천천히 숨 쉬는 걸 연습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거다. 뭐 밖에 있을 때는 outside training and competition. 훈련할 때랑 경쟁할 때 빼고는 천천히 숨 쉬는 걸 연습해라. 그러면 네가 교감신경계를 비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안정할 수 있다.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요거. 저 recover 빠져있는 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우리가 주말에 3, 4, 5강이 끝나 있어야 되거든? 3, 4, 5강 사실 문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봤자 한 5, 60문제밖에 안 된단 말이야. 복습하면서 이 정도 해주시고 OX 문제는 조금 있다가 나 다음 수업만 끝나고 바로 올려드릴게요. 추출해놨거든? 바로 올려줄게요. 오늘은 진짜. 정답 어디가 이상했어요? 일단 그래요. 질문 있나? 가셔도 됩니다. 단어 잘 외워주시고.